열대 아마존 열대우림을 걷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지점에서 커다란 통나무가 길을 막고 있어 멈춥니다. 두려움 없이 나무까지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넘어가려는 순간 뱀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뱀인 녹색 아나콘다예요. 세계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긴 뱀을 만난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네요. 이 파충류는 여러분보다 적어도 3배 이상 길고 2배 이상 무거워 보입니다. 아나콘다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해 봅니다. 녹색 아나콘다는 보아뱀과에 속하는 뱀이에요. 독이 없어요. 휴! 반면에 먹잇감을 온몸으로 감싸고 너무 늦을 때까지 계속 쥐어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고 난 후에 이 거대한 뱀은 입을 아주 크게 벌립니다. 그리고는 먹이를 통째로 삼키죠. 아나콘다는 멧돼지, 카피바라, 악어와 비슷한 파충류로 길이가 최대 2.5m까지 자라는 카이만을 잡아먹는 것으로 유명해요. 일부 아나콘다는 무게가 45kg까지 나가는 제규어와 사슴을 잡아먹기도 합니다. 아나콘다는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나콘다의 아래턱은 붙어있지 않으며 각 부위는 신축석 있는 인대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턱도 마찬가지로 2개의 독립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나콘다의 턱은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이 150도 이상으로 입을 벌릴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기껏해야 40도 정도예요. 그래서 아나콘다는 머리보다 훨씬 큰 물체를 입에 넣을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나콘다의 위턱의 뒤쪽을 향하는 이빨이 4줄로 평행하게 나란히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이빨은 파충류가 먹이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턱에는 그립력을 높이기 위해 2줄이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매복 포식자이기 때문에 거의 걸려 넘어질 뻔한 후에야 파충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아나콘다는 의심하지 않는 동물이 자신의 손에 닿는 곳을 돌아다니기를 기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 순간 아나콘다는 돌진하고 모든 게 끝나죠. 어쨌든 다시 곤경에 처한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파충류가 나를 통째로 삼켜버릴까?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아요. 가능한 한 빠르고 조용히 도망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도 뱀은 여러분의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감지합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뱀이 당신에게 돌진합니다. 파충류의 움직임이 번개처럼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나콘다의 속도는 시속 8km를 넘지 못해요. 아나콘다는 무시무시한 외모와는 달리 육지에서는 꽤나 서투른 뱀이에요. 하지만 물속에서는 시속 16km로 훨씬 더 민첩합니다. 또한 한 번에 최대 10분 동안 물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뇌가 끔찍한 상황에서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건가요? 어른 발톱 굵기의 거대한 뱀이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상황 말이에요. 아나콘다의 정확한 압착력이 1제곱미터당 16kg이라는 걸 아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코끼리가 가슴 위에 앉아있는 것과 같아요. 파충류는 먹잇감의 심장박동을 모니터링하며 먹잇감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동물들은 뱀의 포옹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당신은 튼튼한 보호복을 입고 정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호복은 산소를 공급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생존 확률을 높여줍니다. 머리 위로 거대한 입이 닫히면서 생각의 흐름이 중단됩니다. 뱀은 입과 위를 연결하는 튜브인 식도로 당신을 떨어뜨리기 위해 턱을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해요. 다행히도 아나콘다의 송곳니는 먹이를 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잡기 위한 것이며 독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도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은 끔찍하죠. 보호복을 입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 익사했을 거예요. 아나콘다는 침을 엄청나게 많이 분비해요. 음식을 씹을 수 없기 때문에 삼키는 것이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까다로운 과정이에요. 뱀의 입안에는 먹이를 적시기 위해 침을 분비하는 여러 개의 침샘이 있어요. 다음으로 무언가가 주위를 쥐어짜는 느낌이 듭니다. 갈비뼈가 항의의 표시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2단계로 음식을 삼키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나콘다의 근육을 조여서 파충류의 몸 아래로 음식을 밀어넣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 후 아나콘다는 몸과 척추를 움직이고 구부려 갈비뼈가 먹이를 밀어내도록 합니다. 이 압력은 먹이를 더 작게 만듭니다. 삼키는 전 과정을 볼 수 있다면
뱀이 말 그대로 여러분 몸 위로 기어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불편하고 너무 덥고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파충류가 당신을 뱃속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에 몸은 계속 구부러지고 있습니다. 얼마 후 꿈틀거림이 멈춥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뱀을 볼 수 있다면 배가 몹시 부풀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뱀은 뚜렷한 사람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뱀에게 가슴뼈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파충류의 갈비뼈는 자유롭게 움직이며 아주 극적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뱀 안에 안전하게 안착하자 파충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죠? 아나콘다는 당신을 소화시킬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을 뿐이에요. 문제는 뱃속에 있는 먹이의 작지 않은 무게 때문에 뱀이 움직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소 안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파충류의 몸은 그렇게 큰 식사를 소화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소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나콘다는 모든 뱀과 마찬가지로 냉혈동물입니다. 신진대사 속도를 높이려면 따뜻한 장소가 필요해요. 추우면 소화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나콘다의 위에서는 강력한 산과 효소가 생성되어 가장 부드러운 것을 먼저 녹인 다음 가장 단단한 것을 녹여요. 몸을 보호하는 멋진 슈트가 없었다면 뱀이 당신을 소화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예요. 위산은 카이만의 거친 피부도 뚫을 수 있어요. 하지만 보호복 덕분에 뱀 뱃속에서 몇 주를 무사히 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안타깝게도 식량이 없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은 완전히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아나콘다는 당신을 잡아먹거나 통째로 삼키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너무 커서 좋은 식사가 되지 못해요. 사람을 먹어치우면 한 달 이상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소화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겁니다. 이 과정은 뱀을 느리고 서투르게 만들어요. 그러면 뱀은 두려운 포식자가 아니라 스스로 먹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한다면 뱀은 여러분에게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파충류가 위협을 느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다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만난 뱀이 아나콘다가 아니라 비단뱀이었다면 비단뱀은 9m 이상까지 자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뱀입니다. 비단뱀이 사람을 삼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신고되기 오래전에 발생했거나 외딴 지역에서 발생했고 믿을만한 목격자가 없었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려운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례는 당국에 의해 문서화되고 확인되었습니다. 휴, 불안하네요. 그러니 뱀이 누워있는 통나무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운이 좋았어요. 아나콘다는 위협을 느끼지 않았고 여러분에게 달려들 생각이 없어요.